이번 시간에는 주제 25번 사림의 등장과 사화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통치체제를 배우고 더 나아가서 대표적인 왕의 업적들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이때 살아갔던 신하들, 관리들의 모습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조선의 초반 때 힘을 가장 키웠던 세력들은 바로 훈구 세력입니다. 훈구는요, 조선을 건국했을 때 공이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특히 세조가 왕이 되고자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고 했을 때, 세조를 도움으로써 세조의 사랑을 받으며 힘을 좀 더 키웠던 세력이 바로 훈구입니다. 그래서 훈구는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 훈구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요. 이제 점점 다른 왕들은 이 훈구가 조금 못마땅합니다. 너무 한 세력의 힘이 강해지다 보면 안 좋은 것을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배웠었죠. 그래서 성종 때부터는요. 훈구와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세력들을 등용하기 시작하는데 그 세력을 바로 사림이라고 합니다. 사림은요. 조선이 건국했을 때 큰 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보통 조선이 건국되기보다는 고려가 이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림은 조선 중앙으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선비들이었어요. 이런 선비들을 중앙으로 성종 때부터 다시 이렇게 막 끌어들여서 이 사림들이 조선 중앙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훈구 세력이 너무 잘 나가니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던 선비들이 조선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림입니다. 그런데 이 사림들이 조선 중앙에 어디로 진출을 하게 되냐면요. 언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언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뉴스, 기사, 신문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즉 이 사림이 활약한 곳은 바로 삼사입니다. 삼사 배웠죠? 삼사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이 있어서 왕과 그리고 관리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사림들이 이 훈구의 잘못된 정치적인 행동들을 하나하나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훈구는 사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저 사림들을 어떻게 혼내주지? 라고 하다가 사림이 4번이나 피해를 당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사화라고 합니다. 사림이 4번이나 화를 당했던 사건, 이 사건을 바로 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사림이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볼게요.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발생했습니다. 먼저 무오사화부터 볼게요. 무오사화는 말 그대로 무오년에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무오년은 바로 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때 무오사화를 알 수 있는 키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요. 사림이었던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자, 조의제문은 무엇이냐면요. 의제는 중국의 황제인데 중국의 황제였던 의제를 그리워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요. 이 의제, 어린 나이였던 중국 황제의 의제는요. 항우한테 죽임을 당해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의제 불쌍해 하면서 의제를 추모하면서 의제를 생각하면서 쓴 글, 그리워하면서 쓴 글이 바로 조의제문입니다. 그런데 이거 뭔가 누구의 이야기와 닮지 않았나요? 뭔가 이거 수양대군, 즉 세조가 자기의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자기가 믿었던 항우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죠. 어린 의제가 죽임을 당한 내용을 불쌍하다라고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을 봤을 때 이거는 마치 돌려 까는 거다. 돌려서 빚고 와서 까는 거다. 이 의제는 단종을 의미하고 이거는 약간 세조를 비판하는 거다라고 훈구들이 꼬투리를 잡아요. 그래서 연산군에게 이거를 가져가죠. 사림들이 이러한 글을 쓰고 이러한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마치 연산군의 할아버지인 세조를 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돌려가는 내용이에요. 사림들을 혼내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던 연산군은 이것과 관련된 살인들을 모조리 죽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그래서 무오사화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요. 바로 연산군이 키워드가 되고 이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바로 많이 나옵니다. 어린 황제였던 의제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쓴 글이 조의제문인데 이것은 마치 세조가 자기의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돌려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와 관련된 살인들을 모조리 죽였던 사건, 이것이 바로 무오사화입니다. 자, 그리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는요, 연산군이 일단 무오사화로 살인들을 싹 다 정리하면서 힘을 한번 강화시켰는데요. 힘을 더욱 강화하고 싶었나 봐요. 갑자기 연산군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은요, 엄마가 왕비 자리에서 물러나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폐비,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갑자기 조사해서 싸그리 다 죽인 사건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갑자사화의 포인트는요. 살인만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훈구 세력들도 많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신의 엄마의 죽음과 관련된 살인을 죽인 사건, 그런데 살인뿐만 아니라 훈구도 피해를 입은 사건,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이렇게 연산군이 폭주하고 잘못된 정치를 하니까요. 연산군을 몰아내버리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중종입니다. 중종은요, 이렇게 보니까 살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훈구가 좀 약간 또 기세등등해 보여요. 그래서 중종은 대표적으로 살인에서 유명한 누구를 등용하냐면 조광조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요. 그래서 이 조광조와 함께 정치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뛰어나면 안 되는 거였나 봐요. 이 조광조가 살인이었던 조광조가 많은 개혁을 냅니다. 특히 시험에도 잘 나오는 현량과를 실시하기도 해요. 현량과라고 하는 거는 관리를 뽑을 때 시험 말고 추천으로도 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광조가 결국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살인의 세력들을 많이 뽑기 위해서 이런 현량과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광조가 건드렸던 게 뭐냐면요. 조광조는 가만히 이렇게 보았을 때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됐잖아요. 중종이 왕이 되었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중종한테 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공신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조광조가 이때 중종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중종한테 상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중종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중종한테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조사해서 중종을 실질적으로 많이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었던 거를 다시 뺏어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조광조가 위훈 삭제를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을 삭제하냐면 거짓으로 중종을 도왔다고 거짓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거 다 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듣자마자 이 훈구가 아주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훈구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중종을 도와줬다라는 명목하에 많은 훈장을 받거든요. 많은 상을 받아요. 그런데 조광조가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없애자고 하니까 이 훈구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 훈구들은 어떤 소문을 내냐면요. 이 조광조가 중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중종은 조광조를 내쳐요. 그렇게 믿었던 조광조를 내치고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고 조광조와 관련됐던 살인들이 싹 다 숙청당한 사건, 이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좀 기묘하죠. 중종이 처음에는 조광조를 엄청 믿고 조광조를 너무너무 예뻐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조광조가 너무 잘 나가고 조광조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살인까지도 크게 피해를 입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일사사화는요, 명종 때 발생했던 일인데요. 사실 다른 사화보다는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화인데요. 그래도 을사사화도 꼭 알아두어야겠죠. 일사사화라고 하는 거는 명종이 왕이 되는데 명종이 왕이 됐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은 명종의 엄마예요. 그래서 명종의 엄마인 문정왕후가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세력들, 반대했던 살인들을 잡아다가 내쫓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의 사화를 정리해서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훈구와 사림이 견제하면서 사림이 네 번째 피해를 입었던 사건, 그런데 피해를 왜 입었지? 그 대표적인 이유들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8쪽에 있는 우리 문제를 또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성종은 누구를 견제하죠? 그렇죠.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했습니다. 훈구를 견제하려고 사림을 등용했죠. 자, 무오사화에 대한 설명을 볼게요. 무오사화는 중종 때 발생했나요? 아니죠.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발생합니다. 자, 훈구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을 비판했나요? 네, 비판했죠. 자, 그 다음에 59쪽 보겠습니다. 명종이 즉위하자 발생한 사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을사사화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을 제거한 사건이 바로 기묘사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산군이 자신의 엄마의 죽음과 관련돼 있는 살인을 제거한 사건, 그것이 바로 갑자사화이죠. 대표적인 사회의 특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